보톡스는 잘만 활용하면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피부결, 모공, 잔주름 이런 것들을 다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마랑 미간은 지금 시작하냐 몇 년 뒤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뒤 내 인상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과 시술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보톡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보톡스는 굉장히 비싸고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시술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보급되면서 예전보다 가격적으로 훨씬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싸니까 아무 데서나 맞아도 되겠지가 아니고 내 얼굴에 어떤 보톡스가 필요한지, 어디에 맞아야 효과를 보는지, 어떻게 맞아야 오래가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보톡스는 잘만 활용하면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주름을 예방해서 10년 뒤에 인상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고 피부결, 모공, 잔주름 이런 것들을 다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기준으로 보톡스를 기능별로 나눠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많이 맞는 부위가 아무래도 얼굴 작아지는 보톡스겠죠? 맞습니다. 보톡스의 첫 번째 기능은 커진 근육이나 조직의 부피를 줄여서 라인을 정리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사각턱 보톡스, 측두근 보톡스, 그리고 귀 밑, 턱 밑에 침샘 보톡스가 있죠. 얼굴뿐만 아니라 승모근이나 종아리처럼 바디 라인을 정리할 때도 보톡스 시술을 합니다. 바디는 용량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얼굴과 바디는 근육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얼굴은 비교적 소량으로도 가능하지만 승모근이나 종아리는 부위당 100유닛 이상, 많게는 300에서 400유닛까지도 시술을 하게 됩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워낙 많이들 맞는데 효과 없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턱 근육이 커서 얼굴이 커 보이시는 분들께만 효과가 좋아요. 반대로 얼굴 골격 자체가 크시거나 앞턱에 지방이나 심부볼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시는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도 기대만큼 변화가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솔직하게 사각턱 보톡스 맞으셔도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의 적정 용량 기준도 있으세요? 저는 보통 사각턱 보톡스는 50유닛 전후를 많이 권해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80유닛까지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 이상은 잘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많이 맞는 게 아니고 정량을 시술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병원들은 보톡스 용량을 조금 아껴서 시술하는 경우도 보는데 저는 그런 거 지향합니다. 저는 무조건 정량 기준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싶은 턱 근육은 밥만 먹어도 금방 다시 커져요. 그래서 뻥, 질긴 음식, 오돌뼈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주기가 더 빨리 돌아오고요. 그래서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생활 습관에 따라서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턱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효과가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 고민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이 넓어 보여서 사각턱 보톡스를 여러 번 고민했는데요. 친구는 맞고 얼굴이 진짜 작아졌다고 하고 저는 원래 볼살이 없는 편이라 괜히 볼 꺼질까봐 무섭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도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도 괜찮을까요?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는 이름만 보면 누구나 얼굴이 작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볼살이 원래 적고 턱 근육보다 골격이나 지방 분포가 더 큰 문제인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서 얻는 이득보다 볼 꺼짐이나 라인 변화가 더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각턱 보톡스는 무조건 권하는 시술이 아니라 턱 근육이 실제로 발달한 얼굴인지 먼저 보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가장 대중적인 주름 보톡스네요. 이건 이미 깊은 주름에 맞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름 보톡스의 핵심은 치료보다는 예방이에요. 이마, 미간, 그리고 눈가는 누구나 표정을 지으면 주름이 생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그 표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표정을 짓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주름선이 남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주름 보톡스의 목적은 이미 깊어진 주름을 완전히 없애자가 아니라 표정을 지을 때도 과하게 접히지 않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 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막자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마랑 미간은 지금 시작하냐 몇 년 뒤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뒤 내 인상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량은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쪽은 보톡스를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보통은 부위당 10유닛에서 20유닛 정도의 소량으로 표정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많이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한 번 시술하고 그래도 6개월 이상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킨 보톡스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일반 보톡스랑 뭐가 달라요? 좋은 질문입니다. 스킨 보톡스는 깊은 근육이 아니고 피부 바로 아래 진피층 쪽에 촘촘하게 보톡스를 주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근육을 줄이는 보톡스랑은 결이 다르죠. 이걸 맞으면 모공이 조금 더 조여 보이고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자잘한 얼굴의 주름이 없어지면서 매끈해지고 얼굴에 은은한 광이 도는 느낌이 생깁니다. 얼굴 전체에 보톡스를 조금 희석해서 넓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용량이 중요한데 용량은 대략 40유닛에서 50유닛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 주름 보톡스보다 스킨 보톡스의 유지 기간은 조금은 더 짧은 편이라서 보통은 2-3달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원장님은 스킨 보톡스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스킨 보톡스 시술은 거의 호불호가 없어요. 대부분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유분이 덜해요, 이런 만족도를 말씀하시거든요. 다만 얼굴 전체에 여러 번 주사를 찌르는 방식이다 보니 간혹 가다가 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그 일정의 3-4주 전에 여유 있게 시술 받으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원장님, 저는 보톡스가 무섭습니다. 한번 잘못 맞으면 얼굴이 어색해지고 표정이 굳고 계속 맞다 보면 내성도 생긴다고 들어서요. 보톡스는 결국 한번 시작하면 계속 맞아야 하는 시술 아닌가요? 이런 걱정 정말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보톡스는 필러처럼 모양이 남는 시술이 아니고 지방이식처럼 조직이 자리 잡는 시술도 아니라서요. 잘못 맞아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고 적정 용량과 적정 주기만 지키면 내성을 과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톡스는 저렴하다고 아무 데서나 맞으시거나 조금 풀렸다고 너무 자주 맞는 습관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보톡스는 무서운 시술이라기보다는 간단해 보이지만 내 얼굴 근육을 잘 아는 의사에게 맞아야 하는 시술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보톡스가 단순히 주름이나 사각턱 말고도 이미지 자체를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보톡스는 작은 부위를 교정해서 인상을 더 부드럽고 정돈되게 만드는 데도 사용해요. 대표적으로 입꼬리 보톡스, 거미 스마일 교정, 그리고 콧볼 보톡스가 있죠. 이건 정말 소량의 보톡스로 한 끗 차이를 만드는 시술이에요. 억지로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얼굴에서 어색한 포인트를 살짝 정리하는 느낌이에요. 여름 되면 찾는 부위도 따로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겨드랑이 다한증 보톡스입니다. 여름에 땀 때문에 옷이 젖는 게 스트레스인 분들께는 정말 만족도가 높은 시술입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국산이랑 수입, 진짜 차이가 있나요?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효과 자체는 국산도 충분히 좋습니다. 실제로 주름 보톡스나 일반적인 소용량 시술에서는 국산 보톡스로도 많이들 만족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럼 수입은 왜 더 비싸요? 이게 대표적으로 수입 보톡스 중에 제오민 같은 제품들은 불필요한 복합 단백질을 줄여서 항체 형성,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성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그래서 한 번에 아주 많은 용량을 맞으시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톡스를 반복해서 시술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차이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마나 미간, 눈가 같은 주름 보톡스를 적정 주기로 맞는 정도라면 내성을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톡스 계속 맞으면 나중에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잖아요. 내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너무 자주 맞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용량을 반복해서 맞을 때 그 내성의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주름 보톡스를 2-3개월마다 계속 맞는다거나 바디 보톡스를 대용량으로 아주 자주 맞는다거나 이런 경우죠.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주름 보톡스는 최소한 3개월, 스킨 보톡스도 보통 3개월, 사각턱은 4에서 6개월 정도 간격을 두는 게 내성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더 좋습니다. 특히 조금 풀린 것 같으니까 바로 다시 맞아야지 이 습관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톡스 맞고 나서 꼭 지켜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지르지 마세요. 주사 부위를 세게 문지르거나 마사지하면 약물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열 자극은 피해주세요. 사우나나 찜질방, 격한 운동을 일주일 정도 쉬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턱 보톡스를 맞으셨다면 질긴 음식을 드시는 것을 줄여주세요. 오징어나 껌이나 오돌뼈 같이 턱을 계속 쓰는 음식은 근육을 빨리 다시 커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로, 술과 담배는 최소 2, 3일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과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보톡스는 정말 흔하고 간단해 보이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얼굴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가 커져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줄이고 어디는 주사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맞아야 하는 시술입니다. 무조건 싸게, 무조건 자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얼굴에 맞는 적정한 보톡스의 용량과 적정한 주기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본인 얼굴에 어떤 보톡스가 맞는지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병원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최오리원 원장 정동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